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의 김정민. 아수라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아줌마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짜장면을 좋아하는 저희 동호회 아주머니들 모셔가지고 이번에 직접 저희 방송을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디가 잘 지내시죠? 저요? 네. 아니 지금 뭐 완전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가 아니고 여기 완전 김정민 국제염전이에요. 여기. 염전이죠. 이 맛조개를 잡는데 소금이 이게 대량의 맛조개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해갖고 제가 이번에 국제전략연구소를 국제염전연구소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뭐 박사님은 카자흐스탄 조개를 갖다 좀 선호하는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맛조개 맡으려고 그러고. 전 예쁘고 맛있는 조개는 다 좋아해요.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나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왔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우편물이 도착했다 안대문이 왔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왔대요. 이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보낸 것 같은데 네. 아침 아침 10시에 왔어. 이 안타깝게 이 시간대에 제가 찜질방에서 릴렉스를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못 받았는데 뭐라는 청첩장만 안 오고 뭐 이상한 거 먹네. 그 10일 날 10시에 다시 온다니까 그때 네. 받아야죠. 네. 우리 것도 글로 갔을 텐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오늘 방송은 아까 제목에서도 봤지만은 탄핵의 열쇠, 자물쇠. 자물쇠죠. 기획 탄핵이 자물쇠. 친중 조원진 네. 이 제목이다 보니까 이 방송이 폭파가 되거나 혹은 이 방송이 없어질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홈페이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에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라 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 이렇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라 보입니다. 아수라의 머리에 가렸는데 여기 네,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구글에다가 김정민박사닷컴이라고 있어요. 한글로 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물론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kjmisis.com이라고 쳐도 물론 들어갑니다. 여기를 가시면은 그 예전에 제가 찍었다가 다 폭파돼서 사라진 영상들 있죠? 이걸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으니까 거기 가시면은 예전에 그 찍었던 저의 그 족같은 그 명작들을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오늘 방송은 특별히 경고를 맞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송이 중계 중에 잘릴 수도 있어요. 전 그럴 거 가능성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여기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은 어디에 가시면 되느냐? 여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있죠?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그레이트 게임. 지금 오늘 하는 방송도 그레이트 게임이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잘 가라 맛조개들아 절교다. 이것도 영상 잘렸었던 거잖아요. 이 잘렸던 영상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방송한 거는 바로 일로 올리니까 아마 유튜브로 가시면 못 보실 테고 제 홈페이지로 와서 이쪽으로 이 비미어 쪽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일로 가시면 되고 오늘 또 아수라가 왔으니까 특별하게 또 홈페이지 광고를 해줘야죠. 이 아수라짱이라고 생긴 게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수라짱에 가서 많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도 거의 하루에 1000명씩 넣는 것 같아? 거의 하루 500씩 넣는 것 500?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빨리 늘어가지고 빨리 10만 구독자가 넘게끔 해서 그 전에 과연 채널이 안 날아가지 않을까. 아까 저처럼 이렇게 미리 안전대비책을 세워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야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예, 이렇게 인스타그램 만들었는데 요 왼쪽 밑에 보면 돋보기 그림 있죠? 저 돋보기 그림을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서 저 위에다가 김정민 혹은 뭐 김정민 박사,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이런 식으로 치면 저렇게 그 인스타그램이 나오니까 거기에 가시면은 또 저희 그런 걸 볼 수 있고 간간히 이 작업하면서 찍었던 소소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 혹시라도 계정이 폭파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또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니까 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저희가 이번 주죠? 막 헷갈려. 다음 주.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쨌든 날짜를 몰라요. 6월 15일, 16일 날 고대사 강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에 가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친구 맺기 한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원균의 국방TV가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최근에 그 반중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날아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방독면 TV라고 오늘 재밌는 영상 올렸어요. 제발 한국 사람이면 탈중, 반중, 현중 합시다. 네. 예. 해서 이런 그 바람직한 이 반중 운동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게 돼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광고하면은 네. 초대 먹방을 다음 주에 한번 그 월요일 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방독면 그 친구도 이제 한번 그 초대. 아, 이 친구 오는 거예요? 예, 올 가능성이 높아요. 방독면 쓰고 밥 먹게. 예,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근데 워낙 이제 20대니까 이제 또 가다가 이제 장기가 싱싱하니까 뭐 이제 그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 아, 그래요? 아, 뭐 와가지고 같이 먹방도 찍고 하면 저야 좋죠. 네. 저는 이 반중하는 유튜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자기네들은 친중이 아니라 반중이라는 걸 그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중국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정말 전 고무적이라고 봐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게 네. 반중이라고 다 반중이 아니고 네. 먼저 확립돼야 될 게 이 사람이 돈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적이어야 돼 이런 전제가 깔려진 반중도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면은 뭐 그 반중이로 코스프레 이건 누구나 하잖아요. 당연하죠. 박사님도 이제 카자흐스탄 여자 좋아하는데 피켓 하나 들고 그 한국 여자 좋다 이거 한마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거기다 뭐 돈까지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반중하기 전에 그 단체가 얼마나 투명한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 물질적인 욕구에 대해서 그 소신에 굽히지 않는지 이것부터 먼저 해야 이제 어떤 반중도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저런 식의 반중은 전 일단 그 단체가 이상하기 때문이잖아요. 어차피 오늘 방송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어떤 족보를 또 철저히 파헤치실 거 아닙니까? 네. 한번 나올 거고, 어쨌든 저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구독자를 20만이 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채널을 통해서 중국 비판하는 내용이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네, 제가 20만을 이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예. 남이 만들어 놓은 채널 이용해서 중국을 까는 것도 나가는 것도 결국 제가 원하는 의도한 결국 반중 캠페인에 결국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에 휩쓸리는 거는 네, 근데 요즘은 저 제가 정도. 원하는 바예요. 근데 요즘은 네. 근데 그 인터넷 사이트 보잖아요. 그러면 네. 좌빨들도 굉장히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막 중국 까는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너 친중이야 하는 게 옛날로 치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너 친일이야 네. 하는 거가 똑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친중이라 하더라도 너도 나도 반중하십시오. 아주 바람직합니다. 계속 가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조은준 편을 갖다 네. 한다고 해서. 근데 그 과정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시작이 소년시와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립해서 네. 김 박사님이 이제 소년시 편을 들면서 그 사건이 확장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작원들인지 뭔지 진짜 몰라서 그런 댓글인지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제가 이제 조원진하고 강효수 담궈야겠다 이러니까 네. 막 이제 그 댓글들이 막 이래요. 이 문제는 소년시와 가로세로의 문제인데 조원진이 뭔 상관이냐 막 이렇게 막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히 그냥 좀 아는 사람 보면 이건 애국당 세력하고 네. 반중 포지션의 어떤 대립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가로세로가 저러는 것도 당연히 소년시 문제를 토대로 이제 어떤 김 박사님한테 이제 스크래치 내갖고 조원진 친중설을 갖다 무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가짜 박사, 몽골 박사 네. 뭐 등등등 막 하면서 네,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격가지 논쟁이고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조원진 친중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그 조원진에 굉장히 협력하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친중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적 그렇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두 편에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조원진 친중 문제. 잠깐 두 편이라면 또 이거에 대해서 하시려고요? 강용석이죠. 그 다음. 이야, 이거 대단히 벼르고 것 같은데 진짜 칼을 갈았나 보네. 네. 아니 밟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워낙 이 사람들은 네.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음. 조원진 문제는 일단 조원진 문제 자체가 탄핵을 완전 그 시야를 흐리는 작업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거기다가 뭐 이제 조원진이 뭐 친중 아니고 지중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로세로 연구소가 예전에 그 조원진 의원을 초대해가지고 예. 자신은 그 친중 논란이라고 제목을 해놓고서 결국 나중에 자기는 친중이 아니라 지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연막 예.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두 편이나 나왔어요. 아, 또. 그래요? 네. 이것도 뭐 중지 시간 이건지. 그렇죠. 제 로고 마크죠. 그래서 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단 애국당하고 관계가 진짜 밀접한데 네. 그렇다고 뭐 관계가 밀접해서 뭐 성관계라는 건 아니고 통상 이제
아는 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조원진이 출연해갖고 조원진이 아까 말씀하신 조원진이 친중파가 아니다 지중이다. 요 방송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야, 방금 성관계 이거 대본에 없던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애드립이 작살입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가로세로 측에서 이렇게 했어요. 네. 개중국이 아니고 중국에 오래 있었으니 친중이라 불리나 네. 중국에 오래 있었다고 친중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조원진을 갖다가 실드 치는 내용을 갖다 이제 가로세로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반론인데 허수아비 반론인데 아니 저거 자체가 우리가 중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친중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투표권이 가장 핵심적 문제를 주니까 그렇죠. 친중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중국에서 일을 하거나 네.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지금 저희가 친주라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네. 이걸 자꾸 물타기를 해버린다고 얘들이.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저것만 이제 가로세로와 어느 정도 가로세로에 이제 조원진이 출연해갖고 네. 방송 한번 찍었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로세로가 조원진 그리고 애국당 쪽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성관계로도 볼 수 있는. 대본에 없다고 깜짝 놀래고 있대 지금 성관계. 네,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네. 가로세로 연구소 자체가 네. 애국당하고 제휴관계를 통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냐 이런 점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 말고 그 가로세라하고 조원진이 어떤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다른 증거 같은 거 또 있나요? 예, 일단 저는 어떤 이것도 의혹 자료죠. 이게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장 오래된 영상 첫 경험 영상이 뭐냐면은 첫 경험 대본에 네. 없어요.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요? 예, 자료를 보시면요. 네. 맨 오른쪽 하단. 첫 경험이나 빨간색 쳐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파열돼 갖고 이제 빨갛게 됐죠. 이제. 네, 네. 저게 뭐냐면 집회 영상이에요. 이게 집회 네. 영상. 이 보면은 저 영상을 딱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8.15 집회에 강용석하고 김세희가 나갔다고 하는 영상이고 네, 있죠. 저 영상만 보면 그냥 태극기 집회에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집회가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였냐는 네. 이거는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 구멍을 못 찾으시면 자료 보시면 이제 밑줄 친 부분만 읽어주시는데 이거는 원래 자료를 갖다가 그 옆에 사람한테 저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혀가 짧아갖고 이제 혀 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데 저도 혀 짧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치부 회의 강용석 김세희 친박 대한애국당 집회에 등장한 이유는 네, 이겁니다. 다 읽었어요. 아 예. 혀는 짧아도 빨리 읽습니다. 짧아서 되게 빠르시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애국당하고 무관이 따로 출발했다가 조원진을 출연시켜갖고 실드 친 게 아니고 네. 가로세로 첫 영상 자체가 대한애국당 집회 참석이면은 가로세로 연구소 출생 자체가 대한애국당하고 연관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강용석하고 김세희가 주말마다 안정권 대표처럼 아스팔트 나가는 그런 쪽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영상도 찍기 전부터 대한애국당 집회에 나가서 그 영상을 첫 영상으로 올린다. 아, 이게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생기기 전의 일인가 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출발하기 딱 직전에 커밍순이라고 이제 티저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네. 날짜 보시면 8월 17일이란 말이에요. 아, 8월 15일 날 그때 연설을 했었고 예. 8월 17일 날 커밍순이라고 했네. 예. 근데 커밍순이면 아직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기도 전에 그러면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방송을 실제로 언제 시작했냐? 이게 보시면 날짜를 이제 2018년 9월 10일. 예, 그러니까 첫 방송 전부터 티저도 되기 전에 대한애국당 집회에 먼저 나간 게 가장 첫 영상이랍니다. 지금도 대한애국당이랑 꾸준하게 예.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이제 이걸 갖다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네. 2018년 8월 15일 대한애국당 집회 참여 영상이 네. 이거는. 가로세로 연구소 첫 영상이고 네. 두 번째로는 2018년 8월 17일 가로세로 연구소의 커밍순을 밝힌 티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세 번째로 2019년 9월 10일 가로세로 연구소 첫 방송.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도출되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첫 방송과 커밍순도 하기 전에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하고 그걸 첫 영상으로 올렸다는 건 시작할 때 이미 대한애국당하고 연관이 있다. 뭔가 의혹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제 조원진과 애초 별개의 공간이다가 조원진을 초빙해서 지중이라고 실드 친 게 아니고 가로세로 연구소 자체가 조원진과 애국당과 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후에
조원진을 출연시켜서 지중이라고 실드 쳐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문제는 조원진 문제고 네. 또 조원진이 친중이 그 가로세로 연구소 문제가 곧 조원진 문제니까 조원진이 친중이 되면 가로세로 연구소도 친중이 되죠.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걸 소년시를 빌미로 박사님 이제 스크래치 내려고 전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처음부터 노렸던 거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이게 보면은 첫 번째로 조원진 친중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김정민 박사, 아수라, 최길갈. 아니 잠깐 여기 책일같이 왜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 그만큼 이제 방송하고? 그러니까 김정민 박사님 빼고 이제 나머지는 네. 이제 좀 듣보잡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좀. 그래서 아유 그래도 여기 책일같이 요즘 잘해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믿진 않는데 그래도 반중 조원진 친중설 확실히 얘기하죠. 근데 그럼요. 또 한 분 뺀데 윌리엄 님은 좀 빼긴 했는데 네. 아무튼 뭐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 김정민 박사님은 이제 망가뜨리면 조원진 친중설을 갖다가 이제 네 명밖에 없으니까 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아수라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박사님 망가지면 어차피 사무실 비밀번호 바꾸면서 이제 저는 방송을 못 찍으니까. 아니 제가 사무실 빌려드릴게요. 공짜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또 저는 네. 사실 저는 뭐 이제 악플러라고 하면은 그냥 뭐 어차피 저는 좀 제 주장 특징이 남기는 길게 남는데 확 이렇게 부각되진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박사님은 한 번에 확 터트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확 터트리는 그런 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고소 고발도 제가 이깁니다. 예.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소년시 사건을 바탕으로 고소 고발로 이제 박사님을 망가뜨리려 한다. 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가로세로 연구소랑 소년시 문제 이게 예. 일어났을 때 예. 아수라 우리 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발을 담그신 거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 한번 조은진 의원의 친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너무 급하신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조원진 친중보다는 조원진 친중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조원진 친중 그게 뭐가 문제냐? 박근혜 무죄 석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조원진 아니냐? 또 태블릿 PC 조작을 가장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자가 조원진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게 조원진 친중 문제 자체가 박근혜 탄핵 문제하고도 매우 밀접한 문제고 어떤 전반적인 탄핵의 밑그림과 여론 확산을 막고자 친중 조원진이 전 문제에 앞장섰다고 저는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기회는 조원진 친중 문제에 앞서서 박근혜 탄핵부터 먼저 제대로 짚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은진 의원의 친중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먼저 짚고 나가야겠네요. 근데 좀 또 급하신데 이것도 뭐 저 이제 원래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또 해야 이제 돼. 대문 싫어해요. 박근혜 탄핵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일단 문제는 이게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제가 어떤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어느 정도 보여줘야 네. 되잖아요. 뭐 이게 안 돼 만약에 이제 제가 조원진 친중이네 박근혜 탄핵이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제가 뭐 사기꾼이거나 조선적이거나 갑툭튀 뭐 이런 거면은 내용 전달에 좀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문제가 또 박사도 아니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 신뢰가 주기 어려우니까 제가 어떤 신뢰를 갖다 좀 보여줄 담보가 필요한다고 그럼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한번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뭐 항상 그렇듯 저는 이제 내세울 게 행적밖에 없어요. 뭐 이제 악플로의 농객이라서 이제 행적이라고는 이제 글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이런 행적을 보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좀 상승시킬 수 있지 않나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 1월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언론의 동향을 갖다 살펴갖고 박근혜를 갖다 끌어내리는 움직임을 포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긴 글이 있는데 그거 이제 밑줄 친 부분하고 네모칸 점을 읽어주세요. 박근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 2013년 1월 11일 기사네요. 예. 이게 제 글이에요. 기사가 제가 쓴 거. 그렇습니까? 예. 박근혜와 개명박의 차이.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한 걸 축하하며 부조리한 기획조를 일소하는 정권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만 언론의 공격과 공작질이 존나게 극성이라 아마 노무현 때처럼 제대로 국정이 안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 언론의 개지랄은 우리 카페가 견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글도 남기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국정원 댓글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갖다 제시하고 그다음에 2013년 초에는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알리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네. 2014년엔 세월호가 좌파들에 의한 고의 침몰을 했다 이런 걸 제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핵이 일어나기 2년 전쯤에는 이제 2015년엔 중앙일보와 JTBC가 중국 간첩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오. 그래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댓글 판사 사건에서 뽀록난 중앙일보 간첩질 2015년 2월 16일 언론기관이 외국의 정보기관과 결탁했다는 건 아주 명백한 간첩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JTBC가 결탁한 외국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존나 뻔하지 않나요? 중앙일보라는 짱깨틱한 이름 두 글자에서 어느 씹새끼들이 배우인지 존나 뻔할 뻔자인 것 같군요. 중앙,
중국, 예. 중국어네요. 예, 중국 새끼들이 이제 그 독특한 게 언어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돼요. 걔네는 그래요? 의미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탄핵의 주역이 조TBC라는 점에서 탄핵 전에 조TBC를 갖다 짱게 간첩으로 본 거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6월쯤에는 박근혜가 이제 개놀이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다음 해가 총선인데 총선이 끝나면 이제 박근혜가 단물 빠진 상태가 되니까 네. 진짜 레임덕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네. 그 이전에 대비 차원에서 탈당을 하고 신당을 먼저 차려야 된다는 내용을 갖다가 탄핵 한 1년 반 정도쯤에 그 주장했던 거죠. 밑줄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어머, 아이고. 실수하셨네요. 예. 애무를 이렇게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박 대통령의 개누리당 탈당에 대해 2015년 6월 26일 물론 탈당을 안 하면 개누리는 내년 총선까지만 단물 빨고 대대적인 진정한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하려면 조직 구성부터 플랜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건 따로 친박과는 일단은 무관해 보이는 다른 쪽에서 진행시키고 탈당 카드를 무기로 활용해서 잠시 동안은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반역도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정치적 협력이라는 이득을 얻다가 적절한 기회에 탈당하면 그게 최대로 합리적이지 않나 싶군요. 네. 만약 탈당해서 신당을 차려갖고 이제 그 차리면 이제 득표수가 더 낮아질지도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지금 아마 대한애국당 꼴은 안 났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2016년 총선 2달 전쯤에는 개무성은 이제 개눈가라고 아주 돈독한 사이니까 그렇죠. 반드시 제거할 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이제 미술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개무성 이 돼지 새끼 행적 자체가 2016년 2월 29일 개지원과 개무성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모르긴 해도 저 개무성 새끼 공천에서 무조건 탈락시키고 저거 완전 탈탈 털어서 완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1순위 개새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예, 그러니까 개무성이 이때 공천 탈락했으면은 탄핵이 어떻게 됐을지도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탈당도 안 하고 신당도 없었고 개무성도 못 잘라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 직후에 탄핵되기 6개월 전쯤에 좀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네. 이제 곧 정치의 구조 조정이 온다. 주거나 사나 그 방법은 반다문화 반페니즘 이쪽밖에 할 게 없는데 네. 박근혜가 이제 이걸 실행할 의지가 안 보인다. 네. 왜 반패하고 반다문화를 해야 하냐면 이게 이제 민심을 얻으면 이제 탄핵을 면할 수도 있다고 봤고 또 만약 이걸 하다가도 탄핵이 되면 나중에 재평가가 되게 되라고 봤기 때문에 그 반패미하고 반다문화를 갖다가 총선 직후에 이제 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걸 좀 밑줄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경제 흐름과 앞으로 있을 시대 변화 흐름 2016년 5월 23일 지금처럼 되도 않는 규제 철폐 경제 활성화만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배척된다. 정치의 구조 조정. 택할 길은 셋 중 하나밖에 없고 선택할 시간은 아마 별로 남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주구나 사나 방법은 반다문화, 반페미니즘 이쪽밖에 없어 보이는데 박 대통령 자체가 그쪽 노선인지도 의문이고 측근들도 저런 노선을 재창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지 또 그런 의지는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움직임 자체는 사실 그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그 전년도쯤에 이제 이제 국회법 그 사건에서 네. 그때도 여차하면 탄핵으로 가려고 저는 읽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 번 시도가 있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박근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어떤 대안을 갖다 제시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네. 그 최순실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 박근혜 지지자도 상당히 이제 등을 돌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거 터지자마자 이제 언론은 좀 임기 전부터 이미 박근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읽었으니까 이건 언론의 국정농단이라고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논평 2016년 11월 5일 최순실 사건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이네 어쩌네 지랄하고 있는데 이건 실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언론의 워딩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이네 어쨌네 라고 하는 건 상당수가 언론의 워딩에 놀아나는 사실상의 언론의 국정농단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저만큼 정세를 갖다가 좀 파악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보고 있고. 자뻑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희 신분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 이제 박근혜가 좀 이걸 보길 바라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트나 블로그 자체가 어차피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좀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자스민 그다음에 또 몇 명 있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당연히 보거나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때 정부 때 제가 이제 한 걸 이제 요약을 하면요, 쭈루룩 네. 정리를 하면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임기 전부터 언론이 박근혜 끌어내리기 동향을 캐치하고
두 번째로는 탄핵 2년 전에 탈당과 신당 플랜을 갖다 제시를 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핵 2년 전에 JTBC 중국 간첩설 제기하고, 네 번째로는 탄핵 1년 전엔 개지원 커넥션을 바탕으로 개무성 축소를 갖다 주장하고, 다섯 번째로는 탄핵 6개월 전에 시간이 없으니 반패미 반다문화라도 하라고 주장했고, 여섯 번째로는 탄핵 한 달 전에는 이제 언론의 국정농단을 갖다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어떤 지위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어도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자격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탄핵으로 한번 그럼 이제 가보죠. 예. 예. 근데 이제 본격 이제 박사님이 좋아하는 본 게임으로 들어갈 그렇죠. 예정인데 빨리 본방 들어가야지. 예. 안 그러면 제가 미쳐서 쌀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좀 이게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도 네. 이게 박근혜 탄핵을 이해를 하려고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박근혜가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것부터 논해야 돼요. 그 사드 배치를 찬성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반중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박근혜는 좀 친중으로 봐야 돼요. 왜 제 방송에 와서 이렇게 저를 이게 매장시키려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답변 늦으면 막 이제 채팅방 난리나고 빨리, 박사님 빨리, 욕먹고 빨리 매장 나니까 빨리 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네, 빨리 이게 쓰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보면은 탄핵 찬성자가 이제 박근혜 친중을 갖다 박근혜 반중을 그러니까 탄핵 찬성자 탄핵 잘 됐다 하는 애들은 박근혜가 이제 그 반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탄핵 반대자가 박근혜 친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PC를 잘못 썼네. 그러니까, 오타예요? 예, 오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수습하라고 지금 빨리. 아니 뭐 이제 그 찰떡같이 이건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지금 그 엇갈렸어요. 탄핵 네. 찬성자가 지금 그 이제 탄핵이 잘 됐다 이런 애들은 이제 박근혜가 친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짬은 이제 박근혜가 이제 그 반중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있잖아요. 반대로 보시죠. X자가 아니라 예. 일자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내가 제기하는 프레임은 이제 요겁니다. 예, 네. 탄핵 찬성자가 박근혜 친중 이것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음. 이게 그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갖다 모르니까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 친중에다가 네. 2016년에 이제 반중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아, 그때가 사드 배치랑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친중에다가 사드 배치 문제로 2016년에 반중이 되니까 바로 2016년에 이제 탄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박근혜가 친중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박근혜는 반중이다만 하니까 이 전말을 갖다 좀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면 이제 그 박근혜 좀 친중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친중은 이제 막 중국 놈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이런 친중만 좀 연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약간 박근혜 친중 같은 경우는 다른 친중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익적 친중이라고 할까요? 가령 이제 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무소속 연대 때문에 사람 고르려고 해도 뭐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없습니다. 예. 반중 친미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시발건 정치 쪽은 딜레마가 이게 백수가 능력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그럼 능력 있으면 거의 직업이 있어서 직업 때려치고 불투명한 정치판에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백수면 병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뿌락지는 또 굉장히 쓸만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한다는 새끼는 통상 능력 없는 백수인데 뿌락지 새끼들은 이제 훈련 받다 보니까 존나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 쓸만한 새끼 쓰자 그러면은 능력대로만 골라도 이 씨발 뿌락지가 먼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뿌락지를 갖다가 쓰려면은 뿌락지보다 능력치가 높잖아요. 그럼 뿌락지 자체가 굉장히 쓸만한 자원이 돼요. 그렇죠. 걔네 막 씨발 그냥 어차피 돈은 다른 데서 주는 걸 갖다가 열심히 또 뿌락지는 굉장히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능력도 당연하죠. 있어요. 그러니까 뿌락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꼭 이제 개중국의 돈을 먹는 그런 친중이 아니고 박근혜 친중은 저는 이제 능력치 높고 그다음에 뭐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뽑다 보면은 뽑다가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 그쪽 뽑은 사람의 의지해 갖고 친중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아.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병기거든요, 이게. 비서실장 했던 그 이병기. 예, 이병기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여의도 연구소 고문을 했고, 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일본 대사관 대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국정원 원장, 그다음에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이게 전부 다 이제 박근혜와 연관이 있는 이력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07년부터인가 박근혜와 인연이 돼갖고 이게 박근혜 정부부터는 뭐 일본 대사관, 국정원 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매우 중용된 인물이에요. 아. 근데 문제는 이 이병기가 존나 친중파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친중화되는데 그 어떤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이병기
자체가 네. 그 중용된다 이걸 넘어서 거의 멘토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2016년 5월에 이제 이병기 이력이 딱 종료되거든요. 네. 딱 이때가 이제 박근혜가 사드 배치로 반중으로 돌아설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친중 성향 자체가 이 이병기하고 매우 연관이 크다고 봐야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이병기가 거의 인연, 이병기가 거의 원흉인데 보면은 박근혜와 이병기의 인연이 굉장히 깊고 상당히 의지하는 관계라는 걸 갖다가 기사로 나온 게 있거든요. 요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이병기 주일대사가 국정원장 됐어요? 예. 내정되면서 그와 박근혜 대통령의 남다른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 의전수석 비서관을 지낸 그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과 조우하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했고 이때 이병기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안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 활동을 하다가 선거 패배 후 야인 생활에 들어간 이병기 내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이어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로 활동했다. 이병기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며 국정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좀 전 같은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의 기간을 갖다 설명한 기사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2년의 깊이에 초점 맞춘 기사인데 네. 이 기사도 이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친박 이병기는 누구? 이병기 주일대사는 친박 원로 핵심 그룹의 한 명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정적 순간에 정무적 조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너서클에 속한 멤버로 꼽혔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무 감각이 뛰어나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편이다. 박 대통령이 의지하는 핵심 측근 중 하나였다. 예, 확실히 이제 박 대통령이 의지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한 측근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박근혜 인연이 20년 되었고 박근혜가 이제 굉장히 의지했던 이병기가 존나게 친중적인 점인데 이 같은 점 때문에 박근혜는 친중 성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기가 어떤 인물이냐면 무려 노태우 때 중국하고 국교 수립을 이루고 이걸 자부심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거기다 황장현 망명에도 개입한 인물이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도 그거 읽어주세요. 네. 2007년 박근혜 5 멤버스 중 1인.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북방 외교를 주도한 것에 자부심이 강하다. 1996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냈다. 1997년 황정엽 씨 망명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네. 이병기 중국과 국교 수립을 했다는 것에서는 친중인 게 분명한데 황정엽 망명에 관여한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그렇죠.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황정엽 자체가 중국 통해서 망명했고 이때 이병기하고 그 황정엽 망명을 갖다 이끈 게 누구냐면 이병기하고 반기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황정엽이 망명하고 황정엽을 토대로 어떤 보수가 친중화가 그러니까 보수 전체가 친중화가 된 게 황장엽이 뭐라 식으로 했냐면 이제 막 중국과 교류해갖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붕괴시켜야 된다. 이 개 같은 발상의 어떤 원천이 황장엽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병기는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친중적 행위에 개입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는 한중 수교를 이끈 거,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황장엽 망명에 반기문과 같이 개입되어 한 것. 그러면 거의 친중파 거두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 정통 우파 중에 예. 그러면 반중적인 그 정서라던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던 우파들은 별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요. 네. 이걸 이제 박근혜가 친중에서 탈피한 기간과 이병기 이력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예, 박근혜가 친중에서 벗어난 거는 개중국이 발작하다시피 한 사드 배치 결정 그 시기고 사드 배치 결정은 2016년 7월이고 이병기는 박근혜 임기 전부터 임기 이후까지 계속 중용되다가 2016년 5월로 이력이 끝나고 백수가 되죠. 아, 그러니까 예. 시기가 겹치네요.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친중인데 이병기의 영향이 크고 예. 그다음에 2016년 사드 배치를 하면서 반중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면서 네. 그 이병기와 결별을 하게 됐고 그 네. 와중 속에서 탄핵을 됐다라고 보는 게 예, 그렇죠. 시간적 흐름상에서. 예, 그래서 네. 이제 박근혜가 탄핵된 건 뭐 최순실 뭐 국정농단 이건 당연히 개 족바는 소리고, 네. 그러니까 친중적인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중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까지라도 임기가 진행될 것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된 건 당연히 사드 배치를 통해 이제 개중국에 거역했기 때문이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중관영 매체 한국 사드 배치 대가 치를 것.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예. 이거 자체가 완전 개중국의 사드 배치로 이제 그 대가 치료라 뭐 협박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 기사.
중관영 언론 사드 한반도 배치하면 한국의 독립성 잃을 것. 2016년 1월 기사가 이미 잃은 거 아닌가? 그 전부터. 거기다 이제 거의 정권 교체도 이제 또 시부죠. 아, 이거 저도 압니다. 예. 중국 기간지 한국 정권 교체 들먹. 중국 정부의 입인 인민일보는 사드로 인한 한국 정치권의 갈등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했습니다. 예. 저도 이거 인민일보 기사 읽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중국이 이제 그 친중적이었던 박근혜가 반중적으로 돌아서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니까 네. 저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개지를 발작 육가를 했잖아요. 이 참고로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중국이 남의 나라의 그 정권 교체에 개입하냐는데 이번에 그 사례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거에 중국 애들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의 데모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중국은 남의 나라 정권 교체에 개입합니다. 예. 거기다가 또 한국은 아주 이제 개중국 꼬붕인 이제 민조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조당 자체가 개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바탕으로 네. 노골적으로 탄핵 의사를 갖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것도 이제 자료를 보여주시면. 더민주 사드 배치 안 돼. 외교부 해체 주장도. 외교부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드 문제 때문에 자국의 정부기관을. 민주당한테는 자국이 아니죠 사실. 아, 민주당의 그렇죠. 자국은 중국이니까 이제. 그렇죠. 모국은 이게 공산주의의 메카인 중공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 자료. 김상공 박 대통령 사드 불통 지속되면 탄핵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드로 탄핵한다는 거 아주 이 기사를 통해서 아주 지대로 드러나죠. 인민일보랑 똑같은 얘기 하는군요. 예.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요. 중국 최순실 사태로 눈에 가시 사드 배치 철회 희망 드러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이게 뭔 말이야? 박근혜가 탄핵되면 사드도 철회될 것이다. 이거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네. 예, 그러면서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거 기사를 제가 첨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중국 놈들이 사드 철회하려고 하면서 박지원, 개무성, 그다음에 네. 민주당 누가 문재인이가 아무튼 그 세 마리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자체가 완전 중국이 탄핵을 개입한 아주 그리고 이거는 기사 좀만 찾아도 나와요,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보면은 최순실을 이거는 존나 완전 말도 안 되는 족 같은 핑계고 네. 사실은 친중이었던 박근혜가 2016년 사드 배치를 바탕으로 반중적이 되니까 개중국하고 이제 아주 개중국을 받들어 모신 민조당의 탄핵에 들어갔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애초부터 이거 탄핵 주도한 민조당이 개새끼들은 이거 싸그리 사형감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럼 조원진 같은 경우는 태블릿 어쩌고 저쩌고만 씹으렀지 탄핵에 외세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민조당이 외세 뜻에 따라 탄핵에 앞장섰다 이런 얘기는 조원진이 한마디도 한 적 없죠. 맞아요. 예, 그래서 조원진 친중 문제는 이래서 중요한 문제죠. 탄핵의 본질이 사드 배치하고 반중 문제고 또 이제 중국에 순응하는 민주당 새끼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인데 친중 조원진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친중 조원진이 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조원진의 친중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아직도 언급하지 않으니까 저도 네.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럼 아수라님은 그 친중적인 그 민족당이 네. 그 개중국 지령으로 최순실을 핑계로 실제로는 사드 배치 문제로 탄핵에 들어갔다고 보시는데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째서 이 탄핵에 동참했을까요? 진행을 위해 아는 것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계획된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 이거는 트럼프 당선하고 연관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는 아주 개중국을 지금 씹창을 내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트럼프는 아주 임기 전부터 개중국을 압박하고 지금도 네. 개중국 존나 씹창 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원래 또라이들 전문인 게 개중국 원래 존나 까는 건 또라이들 전문이에요. 이제 박사님도 그렇죠. 또라이, 저도 또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중하는 거고 네. 트럼프도 거의 또라이 기질 다분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막 중국을 갖다 존나 완전 물어뜯는 건데 네. 트럼프 보면 지금도 아주 그냥 개중국 씹창 내죠. 자료 보시면 이제 네. 예, 한번 읽어주시죠.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할 것. 트럼프 중국 또 압박.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정확히 네. 트럼프 당선 직후하고 직전과 직후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요? 예, 트럼프 당선된 날짜가 정확히 2016년 11월 9일인데 네. 김무성은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탄핵까지는 주장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은 2016년 11월 9일인데 그 2일 전만 해도 김무성은 박근혜에게 탈당 요구하고 김무성 총리 철회를 요구했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자료를 보시면요. 네.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확정. 선거인단 277명 확보. 예.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탈당,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공개 요구. 예, 날짜를 보시면 11월 9일이 이제 11월 7일. 예, 그러니까 그 이틀 전만 해도 그 탄핵은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탈당하고 총리 철회로 압박은 하는데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탄핵까지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 트럼프 당선 이후 11월 13일에는 11월 13일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계모성이 이제 탄핵을 갖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이제. 그래서 2016년 11월 13일에는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 가야. 예. 그다음 2016년 11월 14일 박지원 새누리 탄핵 동조 40명 이상 확보 가능.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13일에는 이제 계무성이 앞장서고 그다음에는 이제 개눈깔이 그 새누리 탄핵 동조 40명 이상 확보됐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거 비공식적으로 아직 박지원이가 김무성이랑 서로 통화해갖고 김무성이가 40명 이상 확보했다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았나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혹시 아세요? 근데 아무튼 어딘가에서 나왔었어요. 예, 이거 자체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거 탄핵 주도는 김무성의 입으로 나오긴 했는데 박지원이 먼저 정보를 갖다 캐치해갖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박지원도 친중인데 네. 중국 때려잡는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가 돼갖고 박근혜하고 같이 공조하게 되면 이 새끼 좆대잖아요. 네. 박지원도.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완전 국제 코민테런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정권 교체에 영향 끼친 거네. 예.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탄핵과 역한관계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딱 쭉쭉 정리를 할게요. 네. 정리를 하면 이제 2016년 11월 7일은 김무성은 박근혜 탈당 요구로 압박을 하고 네. 2016년 11월 9일은 트럼프가 당선을 하고 2016년 11월 13일은 김무성이 이제 탄핵을 갖다 동참을 하죠. 이때부터 딱. 네. 그리고 2016년 11월 14일은 박지원 탄핵 찬성 개누리 명단 확보. 이런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이제 계무성이 탄핵에 동참하고 박지원이 숫자 파악을 완료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볼 때 애초에 이제 박지원이 적극적으로 계무성을 회유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박근혜가 공조하면 이제 박지원이 제일 똥줄 타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박지원도 존나 친중이고 네.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개중국 씹창 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눈깔이 계무성과 친하니까 개눈깔이 계무성 꼬드겼고 탄핵 동조자들 이끌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 사드 배치로 탄핵하려는 민주당하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박근혜 공조되면 피볼 두 마리 개새끼가 박지원하고 계무성이니까 그렇죠. 이 합작질로 탄핵이 일어났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야 안에 그 친중 정치인들이 다 있다는 게 결국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대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이제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중국의 입김이고 네. 이를 수용한 민주당하고 그와 합작한 계무성, 개눈깔 이런 세력들인데 이 새끼들 싸그리 사형감이죠 지금 이거. 당연하죠. 이거 다 완전 국가 반역죄입니다. 예, 이거 탄핵에 100% 개중국 개입돼 있고 그다음에 개중국의 탄핵 개입을 모르는 게 웃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네. 탄핵에 개중국이 개입한 게 본질인데 이를 친중파 조원진이 해결한다 하는 건 존나게 웃긴 일이죠 이게. 네, 실질적으로 그 촛불 집회, 그 다음에 그 태극기 집회, 그 당시에 그 내부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중국어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목격자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일본 노조, JR 노조들도 이번에 그때 당시에 탄핵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본 공산당, 중국 공산당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들어왔다니까요. 네. 그래서 조원진 친중 문제가 이래서 중요한 게 탄핵에 중국 개입을 알리고 이것 중국과 합작해서 탄핵한 새끼들 싸그리 사용시켜도 부족한데 요즘 보면 박근혜 탄핵은 뭐 태블릿 PC로만 생각이 좁혀져갖고 중국의 탄핵 개입 같은 일이 전혀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원진 친중이면 어떠냐 이런 개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에 만약에 그 소위 지중파라는 지중파라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개입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애국당의 일반 그 지지자들은 멘붕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원진 친중이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보면은 이제 박근혜가 2013년 친중, 2014년 친중, 그다음에 2015년 친중, 2016년 반중돼서 탄핵을 된 건데 이거 조원진이 탄핵 반대를 갖다 주도하니까 이걸 둘러싸면서 이게 자물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저는 조원진이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조원진이 친중이 아니고 탄핵을 갖다 해결한다고 하면 진짜 해법 간단해요. 지금 당장 조원진은 탄핵에 중국이 개입한 사실을 널리 떠들고 개중국 사주로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 새끼들하고 탄핵 역적 새끼들 사형을 주장해요. 사형을 주장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조원진 보면은 씨발 김무성하고 존나 친해요. 보면은 이렇게 조원진하고 김무성 다정한 사이고 뭐 그다음에 친중파기도 하고 근데 조원진이 김무성 사용을 추진하거나 주장할 리도 없고
그 중국의 탄핵 개입을 얘기할지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커넥션이 박지원, 김무성, 조원진으로 연결되네? 예, 이것도 아마 별동대 저는 이 정도로 보겠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조원진 친중이 이제 진짜 심각한 정도인 게 네. 이거 진짜 그 진지하게 개중국 간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저 확정 안 지었어요. 네, 그래서, 추정하는 거죠, 추정. 예, 이게 친중도 급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단순히 중국 여자 따먹는 그런 그 박사님 같은 친중이면 뭐 그, 전 아랫두리만. 예. 전 아랫두리만이에요. 예, 그런 친중이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네. 근데 어떤 개중국의 상시 전략에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짓거리를 한다면 이건 친중이라도 거의 간첩 수준의 심각한 친중이잖아요. 아, 이제 이거 뭐 입 아프면은 거론하면 입 아픈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결의 원칙은 대가리 수하고 투표권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IQ 높다고 뭐 지능 높다고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가 더 많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 1인 1표제 원칙이라서 대가리 숫자가 곧 투표수고 이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인데 네. 이 개중국은 아주 상시적으로 자기들의 아주 넘치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자기 땅에도 이제 그 인구수를 해결하고 외국에 대해서도 인구수로 이제 영향력을 갖다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쪽수를 밀어붙이는 거죠. 예, 중국에서 지금 내부가 불안정해서 네이몽고, 위구르, 홍콩, 티베트 등이 독립을 하려 하는데 개중국은 이 상시적으로 분리위기 지역이 인구를 들이부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보면은 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시간 1등이랍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제 채널 제 채널 폭발할 것 같아요. 빨리 하세요. 빨리. 이거 방송 끊길 것 같아. 진짜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아 네. 그래서 내용이 집중을 못하시는 거 언제 끊길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자료 한번 읽어주세요. 본래 몽골족의 거주지였으나 한족의 적극적인 이주로 말미암아 내몽고 전체 인구 2,470만 명 가운데 몽골족은 17%에 불과합니다. 예, 다음 자료요. 홍콩 삼키는 중국인 인해 전술. 정식 이주만 한 해에 5만 명. 오메. 다음 자료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로 한족 이주 다시 독려. 예, 다음 주요. 중국 정부는 한족들을 적극적으로 티베트 지역에 이주시켜 중국화 작업. 예, 다음 자료. 중국 장성, 애 많이 낳아 주변국 지배하자.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전쟁을 준비하고 인민들에게 해외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등소평이 우리들을 위해 이미 세워놓은 계획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보면은 외국 내부 문제든 외국이든 이 새끼를 항상 사용하는 게 인구 숫자 대가리 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조원진이 여기서 뭔지를 했냐면 무슨 조선족 투표권을 준다고 연병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정책을 자, 했네요. 개중국 전술이 인해 전술인데 씨발 네. 또 민주주의는 대가리 수가 가장 큰 의사결정 수단인데 조선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한 게 이제 조원진이란 말이에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국회 입성 앞둔 제중 한인회 조원진 부회장, 재외동포 수건 해결의 노력, 재외 국민으로 지역구 당선. 헷갈린다. 재외 동포청 신설과 동포들의 참정권 보장 등 재외 동포의 수건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 힘 너무 잘하죠. 힘 너무 잘. 힘 썼죠? 존나 썼네. 예. 아니 씨발 무슨 자기가 친중이 아닌 지중이라면은 저는 개중국의 기본적 인구 활용 전략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중이라면 예. 중국을 이해해서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을 해야죠. 예.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하는 게 어떻게 지중입니까? 그러니까 지중인데도 지중이면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인 게 예. 지중인데도 저지라 했다는 거는 알고도 조선족 투표권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저게 말이 좋아서 재외 동포지 저거 예. 그냥 중국 동포청이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시진핑 같은 경우 그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좀 시부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 이런 보시면. 시장. 예.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 국민 부글부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중국은 뻔할 뻔짜 또 한국의 인구 부어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할 건데 네. 조은지는 시진핑을 또 존경한다고 했어요. 다른 배경 화면 좀 주세요. 다른 배경 화면. 예? 다른 배경 화면. 이거 뭐야 이거 뒤에. 우리 지중파가 이러한 발언을 하면은 시진핑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당연하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한 게 아니고 목을 따야죠. 시진핑 목 따러 가야죠. 뭐가 됐던 간에. 네. 이거 배경 화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뭐 이제 이렇게 개중국은 이제 한국을 갖다가 한국을 갖다 자기 중국의 일부라고 씹으리면 네. 당연히 한국의 인구 부어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할 건데 당연하죠. 조원진은 시진핑을 존경하고 조선족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이럴진데 씨발 그 조원진이 친중 아니면은 조원진이 친중 아니라는 그 새끼도 저는 친중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면은 그게 그 조원진 의원의 음덕으로 예. 그 한국인 영주권을 받은 조선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또 아주 또 반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한애국당 관계자인지 뭐 이제 댓글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따. 재동포 투표권은 조선족 투표권을 주자는 게 아니라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맞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재동포가 조선족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조선족은 동포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 자료를 당연하죠. 보시면요, 이거. 당연하죠. 자료를 보시면 이거 딱 보면은 재외동포가 곧 조선족은 아니지만 당연하죠. 재외동포는 분명히 조선족은 포함되는 개념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제중국 한인회 부회장 출신인 조원진이 이야기는 재외동포의 투표권은 조선족 제외하는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야? 아니면 조선족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다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거의 10중 8구 중국인이에요. 네, 그렇죠. 솔직히 까놓고서 여기에 미국인이나 호주인이나 캐나다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네. 다 중국인이에요, 이거. 네. 예. 근데 여기도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봐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조원진의 과거 모습이고 네. 지금은 과거는 다르다 이런 모습이 되려면은 지금은 적어도 친중이 아니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탄핵에 있어서 중국 개입은 떠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기사 몇 개만 찾아도 어떤 개중국의 탄핵 개입이 존나 저렇게 명확한데 조원진은 뭐 기사도 안 보나? 근데 막 그 맨날 뭐 탄핵 해결한다면서 오히려 뭐 무슨 짓을 하냐고 무슨 짓을 하냐면 중국 반대하는 걸 오히려 지금 막 지우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그 막 이제 조원진 애국당 같은 경우 태극기 집회에서 오송홍기 훼손을 하면은 막 존나 맞고 다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읽어주십시오. 국정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친중 행각 수사하라. 토요일 창원 집회에서는 대한애국당 관계자가 중국 오송기 훼손하는 건 안 된다. 중국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고 공지. 조원진 대표의 친중 행보 관련 의혹을 더 확산시켰다. 오호. 아니 탄핵에 중국이 개입했는데 씨발 중국 오송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탄핵을 갖다 탄핵을 갖다 무효화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어떤 변희재 씨 기사여서 요즘 변희재 씨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또 저것도 이제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아무도 몰라서 다른 자료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 자료에도 포착되는데 이거 최근 일인데 네. 대한애국당 관계자가 차이나아웃 피켓을 갖다 뺏는 장면이 이제 포착되었단 말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빨간 네모가 차이나아웃을 누가 들고 있는데 그쵸. 또 하얀 모자 쓴 그 대한애국당 관계자가 그 피켓을 갖다 잡아 뺏고 화살표 방향 보시면 그 뺏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측 사진 보면은 이제 결국 그 차이나아웃을 갖다가 뺏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제가 그 아는 지인 있거든요. 네. 그분은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차이나 아웃 이 피켓팅을 하다가 예. 뭐 그냥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탄핵에 중국 개입했는데 중국 얘기하면 저렇게 민감하게 다 굉장히 차단하고 하는데 민감하죠. 예. 저거 탄핵을 어떻게 발표해요? 이게? 당연하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료를 갖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친중 선언과 연관이 크다. 박근혜는 친중에서 반중으로 돌아선 시기가 2016년이고 이때 탄핵된다. 네. 친중파 조원진은 박근혜 탄핵의 중국 개입을 피하거나 막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는 탄핵의 열쇠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블릿 PC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블릿 PC라는 도구를 토대로 주체를 누가 이걸 조작을 했냐 주체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JTBC랑 JTBC 그리고 또 JTBC라는 주체를 잡더라도 개중국에 사주받은 JTBC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태블릿 PC 조작이라는 말은 주어를 세탁시켜요. 그냥 태블릿 PC에만 멈추게 되면서 그 주어가 누군지를 갖다 잊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탄핵에서는 태블릿 PC만 기억하고 탄핵의 중국 개입은 잊어먹고 있어요. 그 타블렛 PC 사건을 밝히려는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된 거를 갖다가 예. 부당함을 알리고 그 무죄화 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 속에서는 예.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관심을 얻게 하려면은 오히려 타블렛 PC보다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설을 더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다 트럼프가 또 개중국 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 이게 오히려 국제사회 주목을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지금 뭐 11,000명이잖아요. 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이거 그 이제 탄핵 문제 있으면 태블릿 PC 조작으로 거기서만 사고가 멈추면 안 되고 네. 탄핵에 중국이 개입했다. 이걸 다 전파시켜야 돼. 이걸 또 전파시키면은 또 좌빨들한테도 말하기 쉬운 게 있잖아. 당연하죠. 좌빨들한테 태블릿 PC 조작이다 그러면 에이 박사모 이러면서 말을 그렇죠. 갖다 해버리는데 밀어버리죠. 그 좌빨들한테 아니 씨발 박근혜가 아무리 싫다 한들 씨발 자국의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한다고 중국에 의해서 탄핵받는 게 맞냐? 그러면 그렇죠. 좌빨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교체, 중요한 예. 문제죠. 이렇게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확장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갖다가 박근혜 탄핵 문제에서 빨리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막고 있는 거는 지금 그 탄핵 문제 어떤 해결사 행세를 하는 친중 조원진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권의 탄압 속에 굉장히 경제도 나쁘고 신음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태극기 집회할 때 성조기도 흔들고 막 이스라엘기도 흔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멕시코군이 미국을 침략한다고 해서 군대를 보낼 리는 만무하지만 네. 오늘날의 현대전이라는 거는 단순히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첩보전, 경제전, 금융전쟁, 뭐 사이버전 등등이 다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화웨이를 쓰지 마라, 그리고 노선을 명확히 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거라 저는 봅니다. 네. 따라서 막연하게 그냥 태극기 광장에서 성조기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중 친미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반중 친미를 하는 분위기를 가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국제사회적으로 제거시키고 논의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해서 좀 좁은 시각에서 뭐 이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부당성을 알리하기보다는 좀 더 국제적으로, 그리고 좌파들도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게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외세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바꾸는 거를 너희들은 용인할 수 있느냐. 이건 매국노거든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하는 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인데 이 저희가 하는 이러한 방송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 어떤 지역 감정에 이런 게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음번 선거를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생계는 지금 전라도 경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쪽의 공산당,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중국 공산당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꼭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 실질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는 후원자들 중에도 그 전라도랑 경상도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 지금 이거 많이 도와주시는 분도 고향이 나주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저쪽 한양 사람인데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사는 분이라 하더라도 지역 감정 없이 물신양면으로 저희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팬 중에도 40%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네, 뭐 내부적으로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좌와 우가 갈라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내부의 문제를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바뀐 거라는 거를 인지해서 좌와 우가 갈라지지 않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외부 세력들에 의한 그 대한민국 정치, 그 다음 사회 분열을 막고 그 더 나아가서 이 빨갱이 새끼들 제거하는 데 좀 쓰였으면 합니다. 예, 그 가로슬로 연구소가 또 가로슬로 연구소가 반중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로슬로 연구소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중국이 개입했다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다음 주에 법륜국 나갑니다. 저는 그냥 반중이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무늬만 반중.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애매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중이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해야 하는가를 비판하는 게 진정한 반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세력연구소도 굉장히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못할 거예요? 상근하네요. 네. 어떻게 뭐 끝났습니까? 저는 끝났죠. 근데 박사님이 굉장히 불안하셨고 좀 빨리 끝나네. 원래 이 정도면 1시간 반 정도 나오는데. 1시간 반이요? 왜냐면 채널의 중간에 신고로 폭파될까 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내리고서 혹시라도 내릴까 봐 저기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갈게요. 네.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화면. 네. 여기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여기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쪽에 오늘 저희가 한 방송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오늘 유튜브는 제가 신고를 왕창 먹기 전에 지금 방송 이후로 바로 내려가지고 저쪽으로 이동시킬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 주에 법륜공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2번 경고 받으면 한 달인가 쉬어야 돼요. 근데 박사님이 맛조개가 돼버렸네. 왜요?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나오는 맛조개가 아니고 들어가는 맛조개. 이게 빨갱이 맛조개와 파랭이 맛조개가 있습니다. 저는 파랭입니다. 네. 이게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끝내죠 이제. 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신고 다 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1시간 만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뭐 가용석 그거는 어떻게? 다 다음 주에. 다 다음 주? 네. 여기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아니 하실 거예요? 박사님하고 해요. 이제 좀 그 박사님 채널도 폭파하는지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럼 또 빨리 내려서 저쪽으로 옮길 거예요, 제가. 그래 이제 박사님 그 실업자 되면 제가 국제전략실장으로. 아, 진짜 아주. 저는 그 절대 아수라 염전에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할멈을 하고 죽을지언정. 염전 아니 600 준다니까. 600? 예. 연봉. 연봉 600? 난 월급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아수라 채널도 지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고 그 저희가 있잖아 저번에 그 젊은 우파 유튜버 모은데 있잖아요. 예. 네,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접수한 사람들 해가지고 날짜랑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저랑 그 아수라가 가가지고 그 어떤 새끼가 애국당 뿌락지인지 아니면 친중이면서 반중인 척 쇼하면서 오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중친미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우파 유튜버라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로 가서 마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는 알아서 보세요. 네, 끝났습니다.